안녕하세요. 범어도서관 사서들의 책 소개 릴레이 영상 책 읽어주는 사서 3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범어도서관 사서 손정아입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제로 웨이스트, 미세 플라스틱, 노라벨 생수, 미디어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직면한 여러 환경 문제를 느끼고 작은 부분이라도 환경 보호를 위해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원 작가님이 지은 전지적 지구 시점이라는 책이고 마음의 숲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전지적 지구 시점이라는 책은 환경에 관해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공감하며 읽을 수 있고 이제 막 환경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된 분이라면 책에 나온 방법들을 하나하나 따라하거나 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상에 적용해보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책입니다. 짤막짤막한 글들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읽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전지적 지구 시점의 본문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쓰레기 버릴 때 재활용 마크 확인하기. 환경에 관심이 있었던 나에겐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재활용이었다.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리기만 하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분리수거를 하려고 살뜰히 모아놓은 플라스틱을 보면 뿌듯했다. 그런데 어느 날 믿기지 않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39%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원료를 사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이었다. 그날의 충격은 몹시 컸다. 그동안 내가 한 분리배출은 뭐였는가? 기껏 열심히 분리한 게 쓰레기로 버려졌을지도 모른다니. 정부는 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 쓰레기로 버려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분리배출에 대한 의욕도 생기지 않았다. 수고롭게 분리해도 재활용이 안 된다니 기가 찼다. 현실을 알고 난 뒤로는 물건을 고를 때 소재가 무엇인지 따져보게 되었다. 의식하고 봤더니 플라스틱이 아닌 게 없었고 피하려고 하면 물건을 살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렇다고 꼭 필요한 것을 안 쓰고는 살 수 없는 일. 이 생각에 한동안 피곤했지만 체념을 오래 끌고 가지 않았다. 분리수거된 것 전부가 쓰레기로 버려지지는 않았고 재활용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하기로 했다. 먼저 쓰레기를 버리기 전 재활용 마크를 확인했다. 재질이 2가지 이상이면 따로 분리했다. 플라스틱 병을 예로 들면 본체는 플라스틱으로 병에 붙은 라벨은 비닐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이다. 식품 포장재는 물에 깨끗이 씻어 버리기로 했다. 다 마신 요구르트 병도 잔여물을 깨끗이 헹구고 샐러드 소스가 묻은 플라스틱 용기도 잘 씻은 후 배출하는 식이다. 또 정부가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도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활용률이 왜 낮은지 알아보고 앞에서 말한 것 이외에도 재활용률을 높이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127페이지 북극곰과 함께 살 방법 찾기.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나보다 북극곰을 걱정하는 사람이었다.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접하면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강, 바다, 공기, 계절이 예전 같지 않음을 실감하면서 생각이 변했다. 북극곰도 힘들겠지만 이젠 나도 힘들다. 난 지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다. 물병을 가지고 다니고 비닐봉지를 거절하는 건 마셔도 되는 물과 공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는 적당한 기후를 앞으로도 누리고 싶기 때문이다. 지구를 지킨다는 거창한 생각이었다면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플러그를 빼두고 수도꼭지를 잘 잠그는 건 위험한 핵 발전소가 줄어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세금이 불필요한 물 정화에 쓰이는 대신 사회 안전망 구축과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기 원하기 때문이다.
보다 괜찮은 사회에서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20년 후 식량이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아니, 당장 이번에 찾아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다. 지난 여름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버틸 만큼 버티다가 일단 나부터 살자며 에어컨을 켰다. 숨이 턱턱 막히도록 더우니 붓고 꾸미고 지구고 걱정할 겨를이 없었다. 환경을 지키는 건 모두 지구를 위해서라는 자비심 뚝뚝 떨어지는 말이 이젠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는다. 안 그래도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데 당장 큰 위협이 있지도 않은데 불편함을 감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미세먼지에 고통받고 이상기후를 힘들게 견디면서 몸으로 느낀다. 우리가 일으킨 환경 문제가 우리에게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163페이지. 행동 실천에 부담 갖지 않기. 제로 웨이스트는 말 그대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을 뜻한다. 처음에는 제로에 신경이 쓰여서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줄 알았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쓰레기를 하나도 만들지 않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을 쓸까? 쓰레기를 아예 만들지 않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제로라는 높은 목표를 잡아야 그나마 그에 가깝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제로 웨이스트를 외치고 있는 나 또한 매 순간 친환경적으로 사는 건 아니다. 힘들 땐 건너뛰고 못하겠다 싶은 건 하지 않는다. 너무 피곤해서 비닐 포장 없는 가게까지 걸어가기 힘든 날에는 가까운 슈퍼에서 포장된 물건을 산다. 어제는 텀블러를 썼는데 오늘은 종이컵을 썼다고 해서 역시 나는 안 돼. 환경은 아무나 챙기는 게 아닌가 봐 라고 좌절하지 않는다. 텀블러를 쓴 날만큼은 환경을 위해 이로운 행동을 했으니까.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외출 시 이것저것 챙겨 담느라 내 가방은 꽤 무겁다. 지갑과 스마트폰을 넣고 물을 담을 물병, 스테인리스 빨대와 손수건도 챙긴다. 오는 길에 시장에 들를지도 모르니 빈 반찬통과 에코백도 넣는다. 날씨가 쨍할 땐 선글라스와 양산도 챙긴다. 지하철을 오래 타기라도 하는 날이면 책 한 권까지 추가한다. 욕심 같아서는 텀블러도 넣고 싶지만 공간도 무게도 초과이기에 웬만해서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어느 나라에서는 1년 동안 버린 쓰레기가 작은 유리병 하나에 담길 정도로 쓰레기를 적게 만드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가가 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신기하면서도 나는 어떻게 더 노력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내 쓰레기 줄이기는 경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는데 물건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본질이 아니듯 제로 웨이스트도 비교가 목적이 아니다. 그 실천가의 성취는 물론 대단하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나의 노력도 멋지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만약 내가 완벽을 추구했다면 제로 웨이스트를 지속할 수 있었을까? 아닐 것이다.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자는 생각이었기에 가능했다. 불가피하게 일회용품을 쓰게 되더라도 자책하지 않으려고 했다. 꾸준히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여건이 갖춰지면 그때 뭘 해보겠다. 100% 완벽한 방법이 아니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니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이 한 번에 잘 될 수 있을까? 어떤 일이든 시도하고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던가?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는 0.01%의 변화가 0.9%의 변화로 성장했다가 1%, 2%, 3%, 10%로 점차 늘어나는 것이다. 이상으로 전지적 지구 시점의 본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범어도서관 종합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